자, 어쨌든 어제 코스닥 시장이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뭐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종합 주가지수도 역시 2%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제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오후 6시에 독일의 경기 지표 하나가 발표가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바로 이제 독일 IFO 기업 체감 지수입니다. 바로 이제 독일이라는 국가 안에 있는 7,000개의 기업들의 기업 환경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지금 기업들의 분위기가 나쁜가 아니면 좋은가를 판단하게 되는 지표인데, 자, 요게 어제 오후 6시에 발표가 나오면서 잘 나왔습니다. 지난달보다도 잘 나왔고 시장의 전망보다도 훨씬 잘 나왔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글쎄요, 어제 독일 IFO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면 오늘 지수는 반등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오히려 지수가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지금 하락할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뚜렷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난 1월달과 1월에서 2월달과는 달리 지금 상당히 경제 전망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언론 매체나 실제로 뭐 외신을 통해서도 계속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하필이면 3월달 마지막 주. 자, 줄줄이 그냥 경제 지표들 내지는 좀 경제 관련된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3월 27일 바로 유럽의 드라기 총재가 또 연설을 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생각보다 경기 부양 정책이 안 나올 것인가 핵심입니다. 왜? 지금 제가 어제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에 지금 폭탄이 지금 유럽 쪽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 했는데 경기 부양 정책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유럽 국가들의 경제 회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3월 27일 날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3월 27일 날 미국의 수출입 지표도 발표 나옵니다. 그리고 맞물려서 3월 28일 날 미국 GDP 발표도 나옵니다. 자, 전부 다 어쨌든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도 더구나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과 중국, 거기에 맞물려서 유럽 국가들까지 해가지고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나올 건데, 자, 이게 바로 시장을 이번 주는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그러냐? 사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대한민국만 좋으면 좋습니다, 사실상.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수출의 대다수의 의존도는 미국과 중국에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운되거나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판매가 안 됩니다. 역시 맞물려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부채가 워낙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매력이 감소되거나 중국인들이 글쎄요, 뭐 위안화가 절하돼서 뭐 구매력들이 정말 감소된다라면은 대한민국의 수출품들이 오히려 가지 못하고 그냥 막힐 수밖에 없고 재고 자산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증시도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경기 지표 정확하게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하고 왜 상승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제는 어땠나요? 어제 거의 뭐 상승 종목이 200개도 채 안 됐었고 하락 종목은 1,700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작년 2018년 10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이 아니라 거의 폭락 수준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주식 가지고 수익 내기 쉬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 아무리 기술적인 매매 보조지표 잘 보더라도 그거는 시장이 좋을 때는 잘 먹힙니다. 매매 타이밍을 노리는 거는 강세장이나 시장이 좋을 때 쓰십시오. 하지만
2019년은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경기에 대한 문제가 1년 내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지수는 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역시 지수가 반등 나오게 되고 계속 오가면서 시장이 계속 변동성 장세가 1년 내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려면 보조지표, 차트 매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 전망들이 잘 나올 것인가. 잘 나온다면 당연히 종목을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가는데 종목을 안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면 어떠한 종목이라도 사실상 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안 좋으면 어떠한 종목도 사실상 지수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시장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경제 지표가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사실요, 뭐 2017년, 2018년처럼 아니죠. 2018년은 아닙니다. 2017년이나 2015년 때처럼 경기가 좋을 때나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까지 다 확인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니 어차피 시장이 좋고 경기가 호황이고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굳이 경제 지표들 일일이 뜯어보기에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경제 지표 확인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경제 지표 반드시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경기가 수축 국면, 후퇴기 때 내지는 침체기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왜? 지금 대다수의 사실 경제 전문가들이나 증권사 쪽에서는 경제에 대해서 지금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망들이. 그렇기 때문에 2019년은 경기 침체로 가느냐 내지는 경기가 회복으로 갈 수 있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기 성장률들, 경기 지표들이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종목 아끼지 말고 사십시오. 현금 아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목 사시면 여러분들 결국은 시장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종목들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면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주가 상승률이 나올 수가 없고 단기 반등 정도야 나올 수야 있겠지만 결국 시장이 침체된다면 다시 하락이 크게 되면서 작년보다 더 심한 장세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지표 반드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뭐 직장인 분들이나 장중에 HTS 매일매일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야간에 한 번씩 뉴스나 경제지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보입니다. 이거는 뭐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해도 좋은 장인가? 아니면 지금은 현금을 조금이라도 확대를 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바로 여기에서 전부 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즘에 그래서 계속 경기 침체 동향이다.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IMF에서도 유럽 경기가 지금 침체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2019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과 증권사 쪽에서는 하반기 때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2019년 상고하절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반기 때는 반등이나 하반기 때는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요. 자, 그리고요.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또 한편에서는 미국 기업 대출이 증가되고 있고 경기 회복의 시그널도 보인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이 진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들, 뭐 경기 지표들이 전부 다 안 좋은 분위기다 보니까 약간의 경기 둔화 쪽으로의 무게성이 훨씬 더 크긴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뭔가 조금의 시그널만 나온다라면 오히려 반대로 경기 회복으로도 갈 수가 있는 분위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하반기 때
증권사들의 전망들보다도 오히려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반기 때까지도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하실 때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너무 막연한 공포감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뭐 시장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 너무 낙관론을 가져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2019년 손실 안 보고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결국 지금 증권사들 쪽에서 전부 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2019년 베어마켓 랠리다. 자, 무슨 말이냐면 베어마켓, 곰입니다. 곰. 보통 약세장을 베어마켓이라고 부르죠. 곰이라고 부릅니다. 강세장은 뭐라고 합니까? 불시장이라고 부르죠. 자, 베어마켓이라는 거는 약세장에다가 랠리는 사실 상승장 때 쓰는 단어인데 약세장 랠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해서 침체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침체로 가기 전에 반등장이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경기가 꺾일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어마켓 랠리다. 지금은 어쨌든 단기 반등장이라는 건데 위로 강세장이 아니라 하반기 때 시장이 꺾일 수 있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익 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올해 장기 투자가 가능할까요? 장기 투자는 먹히지가 않는 장이라는 거죠. 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 작년에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장기 투자로 종목들을 투자할 때가 아니라 상반기 안에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을 때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놔야 나중에 시장이 경기가 안 좋든 경기가 침체가 되든 하락장이 오든 간에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 반드시 매매를 집중해서 수익을 바짝 내놓으셔야 되고 하반기 때 경기가 회복된다면요. 그때 다시 또 종목들 사시면 됩니다. 그냥 이삭죽기 마냥 종목들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반기 때 경기가 안 좋다라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다 팔고 어떻게든 시장의 하락을 맞는 종목들은 피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9년은 베어마켓 랠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대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에서 상고하저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2019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달이 몇 달 안 됩니다. 벌써 지금 3월 달이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상반기면 그러면 굳이 따져본다면 4월 달, 5월 달, 6월 달 여러분들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달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바짝 돈을 벌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돈 벌지 못하는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 벌려고 해도 이겨낼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폭포 밑에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다고 올라가집니까? 절대 자연의 섭리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 그 지수를 이겨내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투자의 대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산운용사 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또 뭐 이렇게 지금 뭐 증권사들 전망들 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도 올해 상고하저다. 하반기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중국의 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중국 정부 내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내세우곤 있지만 이 부양 정책이 그렇게까지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하반기 때 언젠가는 이 부채 문제, 경제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스피도 역시 상고하저론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알아야, 시장을 이해를 해야 수익 낼 때와 수익 안 낼 때를 피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전략은 제가 어제 잠깐이나마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어제 제가 너무 간략하게 설명드려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경기가 좋거나 상승장일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성장주 그냥 아무거나 사셔도 다 올라갑니다. 자, 성장주 뭐라고 했죠?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IMF 당시에 말입니다. 글쎄요, 영화 중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영화 배우 중에서도 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뭐 여러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계약 대금으로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어음들도 결국은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IMF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음들이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좋을 때는 미래 가치가 먹힙니다. 제약바이오 2상, 3상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이 개발된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붙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엄청난 강세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기가 좋고 성장주가 갈 수 있는 상승장에서는 무조건 반도체,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다 사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위에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자주 보여드리는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경기 지표입니다. 경기 지표. 자, 100을 기준으로 올라갈 때는 경기 호황이라고 했고요. 떨어질 때는 경기 둔화, 그리고 100을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경기 침체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맞물려서 밑에 종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IT 기업이고 반도체는 역시 성장주의 대표 주자입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제가 네모박스를 2개 정도 쳐놨습니다. 2008년 경기 침체가 있은 다음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가 회복해서 호황으로 갈 때까지 이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1등은 반도체가 먼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무조건 성장주들은 그냥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차트 매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물론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경기 좋으면 그냥 반도체 종목들 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가장 크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서 호황으로 갈 때가 가장 크게 갑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사이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가 계속 횡보만 하거나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2018년부터 어땠습니까? 삼성전자가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작년에 액면 분할한다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액면 분할하면 300만 원이었던 삼성전자 5만 원이 되니까 살 수 있겠지. 주가가 올라가겠지.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부터 경기 선행지수가 꺾였을 때부터 정확하게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경기 회복하면 삼성전자 사셔도 됩니다. 근데 경기가 침체로 간다면 삼성전자 역시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의 자율 공시가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의미하는 자율 공시가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분명히 삼성전자 최악의 실적이 발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장주의 성격을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다른 종목인데요. 바로 이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보이시죠? 상승장 때와 하락장 때의 특징이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일 것 같습니까? 셀트리온입니다.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 1위 기업.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기대감을 크게 갖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당연히 뭐 잠깐의 단기 반등 정도는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를 과거처럼 크게 갈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갈 때는 언제입니까? 경기 회복 때도 아닙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가 제약바이오가 상승합니다. 자, 100을 기준으로 경기 지수가 올라갈 때 경기 호황이라고 했습니다. 100 밑에서 올라오는 건 경기 회복이고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박스 친 구간이 경기가 호황일 때입니다. 바로 셀트리온이 가장 크게 올라갔을 때가 저 때입니다, 여러분들.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경기가 좋을 때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니까 셀트리온이 몇백 프로 상승을 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셀트리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 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질 때 제약바이오의 대장주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지금까지 반등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오늘 최근 저점이 깨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제약바이오 회사, 임상 2상이건 3상이건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침체 분위기에서는 성장주들의 수급이 쏠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IMF 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신을 갖다 썼거나 어음이 많았던 사람들 전부 다 부도났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강남에 땅 사고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미래 가치는 반영받지 못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현금을 쌓아놨던 기업들에게 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9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로 가냐, 경기 회복으로 가냐, 기로에 서 있는 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단기 반등을 활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활용하는 건 괜찮으나 장기 투자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과거처럼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증권사들의 전망처럼 하반기 때 상고하저로 하반기 때 시장에 하락장이 나온다라면 제약바이오들의 하락을 여러분들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손실 키우지 마시고 어떻게 내 종목들을 대응해야 될지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주를 살 때는 상반기 때 성장주를 사셔야 된다는 거고 지수가 반등 나올 것 같을 때 성장주 사셔야 됩니다. 근데 지수가 하락할 것 같으면 당연히 성장주는 매도를 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기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월, 4월, 5월, 6월 글쎄 3월은 끝났으니까 3달 정도 남았는데 이 3달 안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매매 웬만해서는 끝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안전자산에 쏠립니다. 현재 가치가 높은 기업들, 현재 가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낮은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가치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IMF 때 현금 많았던 사람들은 여러분들 강남에 땅도 샀고 부동산 투기에서 부자 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성장주, 그래서 경기 회복 때는 IT 섹터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 경기가 회복해서 호황으로 갈 때 제약바이오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1월에서 2월 달에는 IT가 먼저 올라왔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던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월 달 첫째 주,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분명히 실적은 최악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경기 지표들이 나쁘지 않다라면 시장이 오히려 2분기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때 이 베어마켓 랠리 후반전을 기대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4월달 안에 4월에서 5월달 안에 공략해야 될 종목은 성장주, 대표적인 반도체 쪽에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최고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작년 4월 달부터 워낙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CB 물량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 2018년에 CB 물량만 하더라도 5조 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4월 달에 이게 만기가 돼가지고 매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달에 갑자기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CB 물량들이 어디에 많냐? 제약바이오 산업에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4월 달에 공략해야 될 건 성장주이긴 하나 성장주에서 대표적인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공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수익 내기 좋은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성장주 다음으로는 가치주를 봐야죠. 자, 잠깐 설명드렸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가치주나 내수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소비하는 물품들. 그거 전부 다 가치주, 내수주입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휴대폰은 씁니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여러분들 샴푸 씁니다. 설마 경기가 안 좋다고 머리 안 감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늘은 양치를 하지 말아야지. 한 달 뒤에 양치해야지. 그러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이런 소비주들이 전부 다 가치주고 내수주. 당연히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이 2019년에 생각보다는 강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올해 경기 침체로 만약에 분위기가 가버린다라면 여러분들 성장주 매도를 치고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기셔야 됩니다. 여기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길입니다. 왜? 어쨌든 2008년 당시에 여러분들 08년 글로벌 위기 때 코스닥 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서 유일하게 버텼던 게 뭔지 아십니까? 통신주하고 음식료 업종입니다. 오리온, 내지는 KT,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종목들이 안 떨어졌습니다. 2008년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라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된다라는 거 여기 반도체랑 바이오는 잘못 적혀 있는데 통신 서비스, 섬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LG생활건강입니다. 우리 말 그대로 필수 소비재입니다, 여러분들. LG생활건강 단순하게 우리 뭐 화장품 후만 파는 게 아니라 치약도 팝니다. 그리고 뭐 섬유 세제도 팔고요. 정말 뭐 많은 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해당 종목의 연봉입니다. 연봉인데 08년 때도 이 종목은 안 떨어졌습니다. 연봉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종목 2,000개 종목 중에 없습니다. 13년 연속 실적 상승입니다. 단 한 번도 실적이 꺾여본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가치주에 가깝고 내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종목 지금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2019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손실 안 보고 정말 시장이 안 좋을 때 나한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한 종목을 더 예시로 보여드릴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라면일 겁니다.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여러분들. 라면 대표적인 브랜드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음식료 업종들도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코스닥 시장이 충격을 몇 번씩 받았었고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보면은 해당 종목에 대한 충격이 전혀 없습니다.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봉인데 그만큼 지금 가치주와 내수주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음식료 업종 안 좋아할 뿐입니다, 사실. 오뚜기, 삼양식품 이런 거 사라고 하면은 이게 주가가 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라고 하실 텐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벌써 5만 원대에서 8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매수 안 하실 건가요?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전부 다 빠르고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치주, 시장이 좋을 때는 성장주를 사라고 했습니다. 요 전략만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 2019년 분명히 성공하는 투자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강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이론을 기억하지 못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꼭 이 대박 스쿨을 보신 분들이라면 꼭 실행을 하셔서 여러분들 손실 보지 마시고 대박 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도록 하면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